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오전 7시 32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일단 오늘 또 주말 동안 여러가지 뭐 뉴스도 있고 이런저런 이슈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 차트 보기 전에 일단 중국발 뉴스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이제 대놓고 저번이랑 좀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긴 한데, 중국에서 대놓고 비트코인 규제를 전면 아예 진짜 세게 이번엔 좀 많이 때렸죠. 모든 코인 거래 금지 뭐 이런 식으로 때렸기 때문에 이제 아예 중국 쪽에서 뭐 IP 우회나 뭐 이런 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아예 완전 좀 지하 거래에서 하지 않는 이상 되게 다 불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이슈냐라고 봤더니 이제 특히 후오비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아는데 후오비를 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고, 중국 사람들이 후오비 쓸 때 이제 한국 IP 이렇게 오해해서도 좀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거의 뭐 여기서 이제 7만 비트라고 보이지만 거의 7만에서 10만 비트, 그리고 이제 뭐 10만 넘는 이더리움이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이동을 한 걸로 포착이 되는데, 이걸 후오비로 이제 관련해서 이동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좀 그게 온체인에 다 잡혀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게 뭐 일부는 뭐 팔리기도 했고, 뭐 일부는 뭐 다른 지갑, 개인 지갑, 정부가 이제 추적 불가능한 뭐 그런 것으로 좀 이렇게 옮겨가는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하락과 퍼드와 어떤 변동성 장세가 굉장히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또 그 연장선이긴 한데 이제 여기 보시면 후오비에서는 여전히 중국 사람들, 중국 이용자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었던 게 맞죠. 이런 기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용을 금지시킬 예정인데, 사실상 후오비가 지금 거의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후오비를 조금 쓰긴 하지만 거의 중국 사람들이 많이 중국 자금으로 많이 쓰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후오비 거래소만 보셔도 여러분이 바로 아실 건데, 자, 후오비만 딱 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비트 이더는 당연히 뭐 가져가는 거고,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거의 다 후오비에서 후오비 이제 넘버 3 거래량으로 나오고 있는 게 파일코인. 이런 것만 봐도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 이제 거의 이용을 금지시키는데, 그리고 OKX에서는 이제 좀 선을 그었어요. 중국 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게, 이제 후오비 토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빠졌죠. 후오비 토큰은 진짜 많이 하락을 했어요. 거의 7달러대로 돌아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진짜 지금 밑에 보이시면 이게 빨갛게 크게 올라온 게 이제 매도 물량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5월달 하락장보다 더 크게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진짜 중국 사람들이 이제 후오비 토큰을 많이 들고 있었던 거를 다 던지는 그런 좀 모양이 나온 거고, 오히려 OKX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덜 하락을 했죠. 조금 선을 그은 것도 있는데, 저번에 이제 거의 추가 하락이 있고 나서 그 이후로 또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후오비 토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빠지는 좀 그런 형국으로 갔고, 또 여기서 추가로 재미있었던 거는 바이낸스에서 상승률이 좀 좋았던 코인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DYDX라든지 유니스왑, 퍼페추어 프로토콜, 스시스왑, 뭐 렌이라든지 뭐 커브 파이낸스, 커브다오 혹은 뭐 1인치라든지 아베, 뭐 컴파운드, 요런 친구들이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어요. 메이커라든지. 그래서 이게 어떤 흐름을 좀 뜻하냐라고 봤을 때 이 흐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중국 내에서 규제가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
규제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긴 한데, 사실 중국에서도 암호화폐에 투자되고 있는 자금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17년부터 중국 자금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게 지금 많이 미국 쪽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중국 쪽에 있는 뭐 비트코인 개수라든지 중국 쪽에서 이제 꽉 쥐고 있는, 중국 되게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암호화폐 계속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딱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정치적으로도 좀 연관이 되는데, 중국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암호화폐라든지 뭐 해외 이런 자산들을 가지고 갈 만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계층의 사람들이겠어요? 진짜 상류층,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더 깨어있고 정말로 기업인들, 정말 약간 좀 이렇게 그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그 시진핑의 그런 체제에서 조금은 정신적으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굉장히 돈이 많고 영향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결국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내 이제 위안화나 뭐 이런 것들로만 어떤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걸 꾸렸을 때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더 깊이 투자를 하고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세탁도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쓰고 있는 와중에 굉장히 암호화폐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중국 규제로 인해서 이제 그것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기도 하고, 혹은 이제 계속해서 이런 체제들을 좀 믿고 가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은닉하는 형태로, 추적이 안 되잖아요. 암호화폐는 이제 뭐 개인 지갑이라든지 뭐 해외로 이렇게 좀 빼돌리거나 해외 거래소라 이렇게 하거나, 요즘은 뭐 덱스 거래소도 있고요. 개인 지갑 뭐 이렇게 빼돌리면은 좀 이렇게 추적이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탈중앙화 거래소에 자금이 몰리기도 하고, 이번에 중국 그 규제로 인해서 좀 그쪽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덱스 거래소들이라든지 뭐 개인 지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이동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덩달아서 이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DYDX 이런 거래소들이.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했던 거의 연장선이죠. 이제 각국 규제라든지 이런 걸 피해서 결국에 이런 거래소들로 좀 자금이 더 몰릴 것이고, 거래량이 올라갈 것이고 성장을 할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제 파생이라든지 선물 거래소가 DYDX 그리고 뭐 퍼페추어 프로토콜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진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이 많이 있었다. DYDX도 마찬가지고 유니스왑도 마찬가지고, 중국 규제로 어떻게 보면 또 수혜를 본 거죠. 그쪽에 있던 자금이 이렇게 딴 데로 분산되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되게 이 흐름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발 규제로 인해서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돈들이 어디로 가겠구나. 일부는 이제 위안화로 바꾸는 동시에 비트를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비트가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테더가 역프리미엄이 좀 발생이 됐죠. 그래서 기사가 어딨죠? 그래서 이제 비트 테더를 갖다가 위안화로 환전하려는 수요로 테더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좀 중국 내에서 역부가 발생되는 현상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좀 현상들을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시 비트로 다시 돌아와서, 좀 얘기가 길었네요. 비트로 다시 돌아와서, 비트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또 이제 주봉 마감이 되는데 9월 마지막이죠. 9월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10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0월 장세가 진짜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말로 가는 그 관문에 있어서 10월 장세가 좀 어떤 방향성으로 결정되냐에 따라서 이제 남은 이제 한 두세 달 정도의 방향성이 좀 움직일 요령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체는 비트가 다시 좀 이렇게 아까 반등을 어제 저녁부터 해주면서 굉장히 다행히도 다시 또 주봉 마감을 남기고 좀 예쁘게 자리매김하지 않나. 43,600에서 한 44,000 정도 딱 이렇게 마감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43,600 정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이제 주황색 박스,
네오박스가 한 44,000 정도 되죠. 이 안으로 딱 들어와주면 이게 뭔가 이 트라이앵글 발생되면서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또 9월 말부터 10월 이슈들이 뭐가 있냐. 블록토 토큰 세일이 있고요.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검색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플로우 퍼블릭 세일 했던 물량들이 이제 언락되는 게 이제 10월 16일에 진행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10월 16일에 이제 뭐 플로우가 많은 하락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한번 좀 그때 가격을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저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런 게 통상적으로 이제 물량이 풀릴 때 보통은 하락이 좀 있기 마련이거든요. 왜냐면 실제 풀리는 물량 플러스 이제 그 물량이 만약에 많다면 그 플러스에다가 이제 물량 풀리네 하고 이제 또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 심리도 포함돼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조금은 하락이 있을 수 있는데 물량이 정확하게 얼마나 풀리는지는 모르겠어서 좀 일단 보류.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각 플랫폼별로 아이디오라든지 IW 플랫폼들 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건데 굉장히 좀 보기가 편하네요. 예전에 제가 이걸 좀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좀 보기가 좋네요. 한창 이제 이더리움에서 또 출발했었죠. 이거는 좀 가장 초창기 이제 IDO, IW 플랫폼들은 뭐 다오 메이커라든지 아니면 뭐 덕다오 이 정도가 거의 시초지 않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왔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쪽에서도 뭐 폴카 스타터라든지 뭐 킥패드 라든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패드 뭐 이런 여러가지 풀즈 이런 여러가지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솔라나에서도 레이디움, 뭐 솔스타터, 솔라니움, 솔패드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이득을 많이 안겨줬던 것 같고, 그리고 팬텀, 폴리곤에서도 나오고, 최근에는 또 루나에서 테라 이제 마인 토큰이죠, 파일럿 프로토콜도 나왔었고, 그리고 아발런치라든지 뭐 셀러스타터 라든지 최근에 에이다에서 뭐 에이다 패드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좀 이런 것들도 보시면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와, 근데 후오비 토큰은 진짜 많이 떨어졌다. 후오비 토큰 제가 진짜 예전에 엄청 많이 좋아했거든요. 후오비 토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득을 되게 많이 보기도 했고 후오비 거래소를 좀 많이 썼었어가지고 후오비는 진짜 저의 은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오비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하락의 길을 가는 게 진짜 좀 마음이 아프네요. 약간 옛 고국의 그런 약간 패망을 지켜보는 느낌이랄까? 후오비 토큰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이 좋고 뭐 난다긴다 해도 규제 한 방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특히 이제 중국 같은 중앙 집권 체제의 어떤 그런 규제가 한 방에 들어오니까 진짜 이렇게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다. 와, 진짜 이게 만약에 17년도였잖아요. 17년도였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이런 규제가 발표났고 호비가 이렇게 떨어졌다, 떡락했다, 그러면은 암호화폐 시장 진짜 반토막 이상 났을 건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분산이 되어 있죠. 그때는 이제 중국이 되게 몰빵이었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뭐 미국 쪽으로도 많이 이동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투자나 이런 게 좀 많이 분산이 되면서 굉장히 좀 탈중화가 된 게 좋네요. 진짜 호비 토큰은 좀 개인적으로 사고 싶긴 하네요, 지금 가격 자체에서는. 근데 사고 싶긴 한데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 같은 경우 확실히 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이렇게 좀 하락이 있어도 좀 올려주고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4만 달러 위에서 계속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눈에 띄게 보여지고는 있는데 연말에 이제 뭐 불장을 갈지 안 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100% 확신하지는 마시고 이제 10월장을 좀 진짜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면서 각자 포지션을 좀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가는 방향성으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방송은 좀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을 좀 읽는 느낌으로다가 진행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바이낸스에서 막 이렇게 오르는 코인들 있잖아요. 막 바이낸스 오늘은 막 이런 코인들 오르는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물론 무지성으로 막 오를 때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좀 공통점이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막 섹션별로 좀 엮인다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규제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탈중앙 쪽 섹션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지금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겹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알고 이 코인들의 상승의 배경을 알고 이 시장을 이해하는 거랑 모르고 그냥 뭐 이 DYDX 뭐야? 오르네? 뭐 오른다고 했으니까 오르나 보대 이렇게 보는 거랑은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이해도를 좀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내일 또 좋은 이슈들이나 뭐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가져오도록 할게요. 최근에 좀 뭐 시장이 좀 잠잠해가지고 이렇다 할 만한 좀 좋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NFT 뭐 민팅 이런 것들 좀 준비하시고요. 아 맞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갤럭틱 그 테라 쪽 그 NFT 그거는 좀 조기 마감이 됐어요. 인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조기 마감이 됐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신청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미루면 안 돼요. 여기 이 시장에서는 무조건 미루지 말고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막 중간에 맨날 막 취소당하고 뭐 하기 때문에 절대 미루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면은 그거 딱 제깍제깍 하시는 습관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 리턴이 나오는 프로젝트들이니까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화이팅! 안녕.